오늘의 글로벌 주요 이슈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시선이 캐비너시 연준 의장의 첫 FOMC 회의에 집중돼 있습니다. 시장은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로 두고 워시 의장이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신호를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TD증권은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기존의 금리 인하 편향을 제거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점도표상 2026년과 2027년 금리 인하 전망도 축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6월 FOMC 정례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캐비너시 신임 연준 의장이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분기마다 발표되는 점도표는 정책위원 개개인이 생각하는 향후 적정 금리 수준을 점으로 표시한 것으로 시장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하지만 워시 의장은 지난 4월 인준청문회에서 연준이 점도표와 포워드 가이던스를 포함한 경제 전망 요약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정책 결정의 유연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에서 이란과 맺은 종전 합의 양해각서가 최종안이 아니라며 이란과 협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이란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합의문의 세부 내용은 미 언론에 의해 속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MOU 서명 즉시 이란산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가 면제되며 이란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 문서에는 호르무즈 해협 60일간 무상 통행, 동결된 이란 자금 120억 달러 선 해제 등 민감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합의 내용에 즉각적인 원유 판매 허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거래일 WTI는 3월 이후 처음으로 70달러 선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6월 FOMC에 대한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5% 넘게 하락하자 경기 성장 우려가 완화되며 국채금리 하락 및 달러 약세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블랙록 자산운용은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이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반드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보장은 없다는 의견을 내며 에너지 낙폭에 기댄 기성 물가 안정보다는 반도체, 운송료 등 근원 수입 물가 진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노무라는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면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시간 해선시대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벽 3시면 6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이 금리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이 캐비너시 신임 의장이 처음으로 내놓는 정책적인 메시지에 더욱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해선시대에서는 6월 FOMC 관전 포인트 톡톡히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오늘 해선시대는 31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이번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 다들 접하셨듯이 미란 전쟁 MOU 일단 전자 서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금 100% 지금 시장에 오픈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미국하고 이란 결국에 호르무즈죠. 유가 관련에 대해서 서로 말들이 지금 상이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뭐 아까 트럼프가 이번 MOU가 최종안이 아닐 거다. 그래서 쉽게 해서 이란이 말 안 들으면 공습을 가하겠다고 다시 한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뭐 다행스러운 건 유가가 90달러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다가 급락을 해서 70달러 중반까지 와 있고요. 자, 그럼 이게 앞으로 더 내려갈 것이냐 안 내려갈 것이냐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19일 날 제네바에서 뭐 최종 사인을 한답니다. 자, 그럼 제 생각에는 유가가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하락세로 갈 여지가 있지 않느냐. 뭐 아까 서두에 MOU가 뭐 최종안이 아니라 트럼프가 엄포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유가니까. 자,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어떻게 돼요? 오전 무료 강연에 저녁도 무료 강연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고 또 유가하고 가장 관련 있는 게 이제 3대 지수죠. 관련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반드시 앞에 자막 보시고 내일 무료 강연에 참석하셔서 다음 주에 어떤 매매 트레이드 전략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일 새벽이죠. 케빈 어시, 파월 의장의 임기가 마치고 새로운 연준 의장, 젊은 의장이 이제 탄생이 됐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내일 새벽 3시 반 정도 되면 연설을 하게 되겠죠. 과연 이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발언이 나올지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때까지 잠을 안 주무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뉴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분하게 보시면서 또 매매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어요. 자, 일단은 월몰이 바뀝니다. 그죠? 원래 금요일 날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내일 이제 바뀌는 이유는 자,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주식이 휴장이죠. 그래서 네마저가 춤추는 쿼드러플 위칭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뭐 어제부터 그런 전조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 오늘 내일 상당히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즉 장대 형목이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을 흔드는 아주 힘든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명이 항상 강조하는 매매법이 있죠. 이동평선 매매법만이 답이니까 그 추세대로 확실하게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요. 잠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다시 찾아뵐게요.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굵직한 이슈가 참 많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9일에 스위스에서 만나서 정식으로 MOU를 체결하기도 하고요. 이제 내일 새벽에는 6월 FOMC를 소화해낼 이제 해선 상품들에 대해서 전략도 함께 천명 마스터님과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스닥 선물지수 차트부터 만나보시죠.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기술주 외 종목으로 순환매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22시 30분 개장과 동시에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22시 39분 3398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낙폭을 빠르게 회복한 뒤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고요. 23시 2분경에 3320포인트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36% 상승하면서 342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봤고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차트부터 만나보고 왔습니다. 글로벌 이슈 바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는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고요. 또 새벽 3시 반에는 이 케빈 어시의 첫 연설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좀 관전해 봐야 될 포인트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축약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만 이렇게 말씀드릴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FOMC에 앞서서 어제 뭐가 있었습니까? 일본 BOJ에서 0.25% 금리 인상이 있었죠. 뭐 31년 만에 1%대를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자, 저는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엔캐리 청산은 없다. 이유는 딱 하나죠. 전 세계에서 제일 이자가 싸요. 그죠? 거기에다가 어제 이런 현상이 또 발생을 했어요. 자, 일단 금리가 오르면 엔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어제 160 정도 가다가 161까지 밀렸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지금 일본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0.25% 상승을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향후에 이제 엔캐리 청산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어제 BOJ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달성하겠다. 자, 근데 속도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발빠르게 매달 0.1씩 올린다. 자, 그러면 엔캐리 청산이 충분히 올 수 있어요. 단 어제는 오지 않았다. 근데 어제는 솔직히 전 좀 기대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일단은 엔화하고 원화는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어제 만약에 엔화가 좀 강세로 160을 깨고, 그죠? 돌파하고 한 150대로 중반대 후반대로 좀 갔다면 오늘 원화가 오늘 좀 강세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당분간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없다. 일단 인식하시고 편하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원론으로 돌아와서 자, 내일 새벽에 이제 케빈 허씨가 첫 시험대에 올라서 금리 결정, 셉이죠. 거기 안에 점도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죠? 발표를 하고 그다음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겠죠. 많이 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꺼내낼 거예요. 거기서 제일 관심사인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점도 셉이죠, 셉. 경제 요약 보고서인데, 자, 여기서 지금 왼쪽 화면을 잠깐 좀 보시자고요. 자, 이게 3월 달입니다. 3월 달. 3월 달인데, 자, 3월 달에 2.4% GDP로 예상을 했어요. 자, 근데 어제 GDP 나우가 발표가 됐죠. GDP 나우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8%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는 거죠. 그럼 미국은 아직은 경제가 튼튼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용 관련 지표예요. 고용 관련. 그죠? 자, 고용은 이제 저번에 4.3%가 나왔었어요. 실업률이. 자, 여기는 4.4%. 아직도 좋죠. 여기까지는 나이스합니다. 근데 밑에 이제 PC가 문제가 돼요. PC가. 자, PC 뭐 저번에 이제 저번 주죠. PC, PPI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시장은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상치와 부합됐고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PC와 코어 PC 숫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GDP하고 고용 관련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PC가 조금 높게 숫자가 나와준다면 조금 시장한테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게 저거죠. 지금 이제 저번에 비농업 이제 6월 초에 비농업 예상치가 더블 이상이 나오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으로 마감이 됐죠. 그죠? 그때 6월 5일이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올해 이 금리를 한번 올릴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당장 또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오른쪽 보시다시피 CME 페드 워치인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6월 달 빼고 미국이 이제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게 총 4번 남았어요. 그죠? 자, 그럼 점도표가 발표되는 거는 이제 3, 6, 9, 10입니다. 자, 6월 달 발표하고 이제 9월 달에 발표하겠죠. 9월 달에 뭐 그 안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떻게든 만약에 전쟁 MOU 끝나고 60일간의 협의가 완전히 퍼펙트가 마무리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를 오히려 쏙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표에 보다시피 자, 12월 달에 일단은 올리는 게 42.7%, 그리고 동결이 40.6%예요. 그럼 2.1%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번보다 갭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 정도 해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전쟁말 이슈 때문에 좀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오히려 인하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만드는 계기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ECB도 뭐 지금 현재 금리가 2.25%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선진국 중에, 그죠? 우리나라 2.5%. 그죠? 그럼 3.75%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룸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파월이 항상 임기 때 그 얘기했죠. 좀 더 관망해보자. 왜? 아직은 우리가 이 금리에 대한 룸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금은 제가 금리 인하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셉이 발표되고 점도표가 발표할 때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말씀드린 거 그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염려되는 건 점도표예요. 점도표. 자, 마이런 이사가 이제 작년에 임시직으로 이사가 이제 취임을 됐죠. 이 사람이 이제 오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뭐 트럼프의 완전 측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뭐 심하게 0.5% 빅세까지 내려서 금리나 빨리 단행해서 경제 살리자고 막 아니 뭐 말도 안 되게 이제 계속 논리를 피다가 결국에 퇴임을 했죠. 임기가 끝나서. 이제 이 사람이 끝나고 케빈 워시 의장이 이제 취임이 돼서 선거권을 갖는데 점도에 그러니까 점을 찍는 거기다 이제 이 파울도 아직 인사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임기가 2028년 내후년까지 남아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0.5를 아까 마이런 이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끝났잖아요. 그죠? 자, 끝났으면 하단은 조금은 레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사람도 있죠. 연은 총재 3명하고 또 월러 이사. 이 사람이 지금 매파적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2명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매파적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이제 점을 찍을지 모르겠으나 이 점도표 자체가 조금은 제가 보기에 레벨이 조금은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게 또 리스크, 즉 나스닥이 이제 하방 요인을 자극할 수 있는 두 번째 리스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셉이 발표되고 점도표가 발표됐을 때 시장은 조금 하락으로 갈 여지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내일 3대 지수가 만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정신없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이래 왔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누구죠? 케빈 워시 의장의 연설이죠. 자, 케빈 워시 의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트럼프가 이 사람을 뽑은 이유가 뭐예요? 금리나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서 뽑은 거죠. 자, 이 사람을 뽑았던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아? 자,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AI가 생산성을 높여줄 거야. 그럼 물가가 자연적으로 공급이 이제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물가를 하락하게 될 거야. 참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양날의 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에 초점 맞추고 계속 금리 정책을 피죠. 자, 근데 패드는 두 가지, 한 가지가 더 플러스가 돼요. 고용 안정도 포함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든 인간이 해야 될 일을 기계가 대처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노동력이 조금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저 비노급이 저번에 오른 거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이제 데이터 센터, 하이퍼 스케일러 그런 쪽에 이제 너무나도 이제 노동 인구가 많이 가서 일조로 보여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고용 안정도 생각했을 때 생산성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고용적인 측면은 연준 입장에서 또 어떻게 생각할 건지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았는데 자, 예상치도 못하게 전쟁이 딱 터졌어요. 이 사람 머리 엄청 아팠을 거예요. 이거 제 사견이지만 계속 야, 트럼프 나 이제 내일 연설해야 되는데 전쟁 어떻게 좀 해줘. 나도 할 말 좀 있게. 좀 가오 좀 세워줘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제 생각에는 좋은 얘기 반 안 좋은 얘기는 반인데 조금 유화적으로 좀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거라 이렇게 계속 그래요. 야, 연준이 너무나도 시장에 관여를 많이 한다. 뭐 FMC도 8번 열리는데 한 4번으로 줄이고 그리고 뭐 연준 위원들이 뭐 맨날 뭐 나와서 인터뷰하고 떠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떠드니까 시장을 교란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좀 말 좀 자제하고 좀 나서지 말고 이렇게 조용조용히 가자.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에 뭐 발을 좀 빼는 거고 어차피 트럼프의 측근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김 또 재무부의 입김을 좀 살리려고 이렇게 좀 더 발을 좀 빼는 좀 약간은 모르겠어요. 자기는 뭐 연준은 독립성을 지키면서 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점도표는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시장에 약간 하락을 할지 모르지만 이 양반이 명분을 또 줬죠. 트럼프가. 무슨 얘기냐. 종전을 이제 19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 사람 분위기 할 거예요. 자, 유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유가가 지금 봐라. $90, $70 중반까지 내려왔더냐.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향후에는
유가 유발 이슈가 조금 해소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걸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연설하고 나서 다시 약간 하락했던 장이 조금 상승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은 제가 좀 희망적으로 좀 본다. 그죠? FMC는 좀 긍정적으로 연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처음에 취임했는데 트럼프하고 엇박자가 나면은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내일 국선도 뭐 상당히 좋게 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왜 기술주가 급락을 했냐. 뭐 월가에서는 차익 실현이 너무나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차익 실현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어제는 유가 급락이죠. 유가 급락이고 또 FMC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다우만 어제 최고치로 마감이 됐어요. 나스닥 아무래도 금리가 만약 인상이 된다는 가정하에 놓고 보면 기술주나 S&P가 또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리스크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가 그쪽의 기술에 대한 어떤 돈들을 다우 쪽에 블루칩 기업 또 일부 자금이 이동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일시장 현상이다. 우리나라 오늘 또 나름대로 선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셔야 됩니다. 4.5 레벨을 넘어가면 상당히 주식한테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데 지금 아까 봤을 때 거의 4.4% 초중반대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서 얘가 좀 더 내려와 레벨 다운이 되졌다면 내일은 또 나스닥이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6월물이 마감이 된다. 매수 쪽으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새벽까지 안 주무시지 마시고요.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결과를 보시면서 차분하게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6월 FOMC 핵심만 톡톡히 짚어봤습니다. 케빈 씨가 시장에 내놓는 첫 번째 메시지에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인사인 만큼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 함께 짚어봤고요. 새벽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마스터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하시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봤고요. 나스닥 기술적 분석 도 체크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나스닥 시간당 매도 일간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당 12개 지표 가운데 5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ADX, CCI, 하이엔로즈, 오실레이터, 브랜베어 파워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전략은 어떨지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를 주셨습니다. 내마녀의 날이라서 지금 등락이 정말 심한데요. 그래도 일단 매수 우위일까요? 그렇죠. 뭐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케빈 씨가 첫 취임인데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줘야죠. 처음부터만 너무 공포 줘버리면 그죠? 안 좋잖아요. 그죠? 자기도 기분이 그렇고 괜히 총 맞을 일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요걸 전주현상 오늘 오전 나스닥 항생을 보면서 느낀 거. 오늘 항생 오전에 매매하신 시청 여러분 계시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오전에 항생 엄청 났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아요. 장대 양봉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급락을 하다가 급등을 하다가 그죠? 역V자 패턴 나오다가 V자 패턴 나오다가 오늘 정신 못 차리는 하루가 됐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뭐예요? 뻔히 아시잖아. FMC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다 또 내마녀가 춤추는 옵션 만기, 선물 만기, 동시 만기다 겹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는 매달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즉 FMC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렇게 장대 한봉이 움직일 때는 정말 단타 매매하신 분들은 그냥 위아래로 다 손실 보고 오늘 아픈 그런 밤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 매매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좀 이따 제가 진입 가져올 때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주봉을 먼저 봅시다. 주봉. 자, 주봉을 먼저 보시면 자, 이제 6월 초에 엄청난 장대 음봉을 만들었죠. 이때 블랙 프라이데이 6월 5일 날 빈오업이 나오면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지면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4.51%를 하락한 상황. 자, 여기까지 지금 거의 다 근접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최고가가 어떻게 돼요? 30584예요. 30584. 자, 그럼 거의 근접해서 온 상황이고. 자, 근데 가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5일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 딱 캔들 몸통이 멈춰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 몸통이 지지를 해주고 아래 꼬리를 안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아니면 내일, 그죠? 오늘 아니면 내일, 그죠? 내일 새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캐비넛이 입에서 나와준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몰이 바뀌었으니까 31,100이 현재 6월 1일 최고가예요. 여기를 경신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일 새벽 매매 안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안 한다는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31,100이 돌파를 해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를 주봉을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또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거를 일봉에서 또 한번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평선의 원리예요, 이게. 자, 얘가 왜 자꾸 우상향하고 모든 단기부터 중기 이평선까지 우상향하면서 올라갔느냐. 이격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5월 한 중순 정도에 중기하고 단기 변곡 이평선 이 두 개가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21선하고 이 빨간 변곡 이평선의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단기적으로 일봉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실을 정확히 이평선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평선 매매를 하셔야 정확한 추세를 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천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5월 한 20일경에 여기 바닥을 만들어줬고, 그죠? 6월 한 저번 주에 바닥을 한번 만들면서 우상향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가 요 가격대입니다. 자, 오늘 만약에 3847을 돌파해 준다면 여기가 돌파 구간이 될 거고요. 여기가 저항 받아주면 또 쌍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제가 새벽 3시까지 엄청난 장이 아주 펼쳐질 거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분봉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분봉 보세요. 이거 지금 매매 못해요. 그죠? 이거는 그냥 스치면 손절입니다. 스치면 손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매매 그래도 하고 싶은데 나 좀 매매 좀 하게 해줘. 1,000명 그러면 해드려야지 뭐 어떡할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게 박스예요. 박스. 이 박스 요렇게 박스고 요렇게 박스. 자, 요렇게 박스란 말이에요. 요렇게 박스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금 일단 말아 올렸으니까 또 장대 음봉이 또 출현이 되겠죠. 똑같은 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장대 음봉 나왔다가 갑자기 장대 음봉 우르르 한 4번 정도 터지고 이런 게 오늘 계속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면 조금은 짧게 들어가서 수익을 낼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 여기 진입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30510 정도가 돼요. 30510. 30510에서 쌍봉이 만들어지면 자빠진 자리예요. 그죠? 여기서 대신 5일선이 우하향을 해줘야 돼. 거기 역V자가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진입하시면 안 돼요. 30510에서 역V자가 나와준다면 거기서 매도 관점. 아까 지금 매수 장기적인 관점 매수지만 이 잠깐 지금은 단타 매매하고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30510에서 저항받아가지고 역V자가 나와주면 여기서 매도로 짧게 수익 내고 오늘 빨리 주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길수업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은 장기적으로는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지금 흐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매수인 이유는 케빈 워시의 첫 FOMC인 만큼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평선 매매도 강조해 주셨고요. 일봉상으로는 3847포인트가 변곡점이다라고 짚어주셨고 5분봉상에서 매도 관점 타점 주셨습니다. 3510포인트에서 역 V자가 나와준다면 매도 관점으로 짧게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이슈부터 나스닥 타점까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내일 새벽 3시 30분에 캐비넛이 연준 의장의 첫 연설 이후에 상품 흐름이 궁금하시다면요.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곳과 또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 오후 9시 20분에 진행하시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골드 상품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부터 만나보시죠. 금 선물 차트입니다. 최근 급등 이후 숨고르기 양상으로 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22시 6분경부터 4,347달러에서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우상향 흐름 가져갔고요. 22시 45분 4,363달러까지 찍은 뒤에 22시 19분부터 강하게 상승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0.64% 상승하면서 4,382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봤고요. 관련한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골드 차트부터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기술적 분석도 바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골드 시간당 매수 일간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당 12개 지표 가운데 5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윌리엄즈.R, 하이앤로즈,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전략은 어떨지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를 주셨습니다. 골드는 이제 미국과 이란 종전이 진행되면서 뭔가 되게 풀린 듯이 쫙 오르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어디까지 오를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것도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하고 연관이 가장 많죠.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 그렇게 하면 이제 금리를 올라가면 골드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금리를 안 올린다는 가정에 놓고 봤을 때 그런 게 시장에 선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갑자기 뭐 힙소가 나와서 지금 장대 부분 올라왔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모든 상품이 그죠? FMC까지 상당히 힘들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거를 또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밑꼬리가 세게 달리면서 일단은 망치 패턴이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5일 이평선에서 5일 이평선 우하향을 하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일 새벽에 주봉입니다. 주봉이 5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그죠? 5일선이 다시 우상향을 하는지 그걸 지켜봐야 돼요. 만약에 5일선이 우상해서 않으면 일시적인 상승량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본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자, 일본도 그렇습니다. 대세적으로 일본도 뭐 모든 이평선들이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그리고 여 위에 중기 이평선하고 단기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21선에서 저항을 받고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아직은 골드가 제가 매번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직은 골드가 상승으로 가기는 조금은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분봉 이제 진입 자리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갑자기 휩쓸어나서 올랐는데 여기서 참 매매가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데 잠깐만요. 4384 고점 근처네요. 4384에서 여기서 여 매수는 맞는데 약간의 또 변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4384에서 저항 받으면 거기서 음봉이 나올 때 이것도 짧게 드세요. 오늘 모든 종목 많이 드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4384에서 매도 관점으로 짧게 먹고 수익 내시고 빠져나오고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길석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아직은 골드가 상승으로 가기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여기에 더해서 타점은 5분봉 기준으로 4,484달러에서 음봉이 나올 때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보자고 말씀해 주셨고 골드 역시나 짧게 대응해보는 게 포인트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골드 상품 전략 짚어봤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부터 만나보시죠.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입니다. 20, 38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서명은 예상하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발언하면서 상승 랠리가 강하게 시작됐습니다. 23시 17분 77.08달러까지 오른 뒤에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고 다시 23시 26분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 상승하면서 76.76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봤고요. 관련한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차트부터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기술적 분석도 바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크루드오일 시간당 적극 매수, 일간 적극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당 12개 지표 가운데 7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스토캐스틱 ADX, CCI, 하이앤로즈,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전략은 어떨지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를 주셨네요.
왜 매도 주셨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저 새벽 3시 이후에 네. 매도로 갈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지금 왜냐면 아까 트럼프가 한 얘기가 시장에 또 교란을 시켜주는 거고. 네. 자, 결국에는 뭐 19일 날 서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괜히 전자서명 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이제 19일 날 MOU 최종 사인을 앞두고 어떤 이제 자기가 이제 선점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란이 뭐 60일 이후에 그죠? 협의하고 나서 뭐 수수료 받겠다고 하는데 그건 더 만만치 않은 얘기고요. 그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뭐 오늘 단기적으로 뭐 트럼프 이슈 때문에 올라갔지만 내일 새벽 3시 이후 아니면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매도를 관점으로 봤고. 자,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주봉을 보더라도 완전히 갭 하락 중이죠. 엄청나게 갭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일 새벽 3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일 새벽 3시에서 나스닥이 만약 올라가 준다면 유가는 하락을 더 받을 거고.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금요일은 우리가 휴장이잖아요. 그죠? 금요일 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중요한 거는 70달러 붕괴하는지 안 붕괴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도 뭐 이상하게 70달러 안 간다. 그럼 금요일 날 보셔야 돼. 금요일 날 서명하고 나서 좋게 결과 나와준다면 뭐 결국 뭐 연설들 하겠죠. 좋은 소식이 나와준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그죠? 70달러 붕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만약에 좋은 소식이 안 나오면 75달러가 변곡점입니다. 75달러를 더 상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소식이 나오면 70달러를 붕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월요일 그렇게 매매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봉을 보고 진입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고 보고요. 76.80 정도가 되겠네요. 76.80. 여기서 저항을 받아주면 짧게 이것도 모든 종목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짧게 오늘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5일 길수업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크루드오일도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75달러가 변곡점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5분봉 기준으로 76.80달러에서 저항 확인 후 매도 관점으로 짧게 대응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월 19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이 MOU 서명식을 갖게 되는데요. 이 직후에 유가 향방을 주제로 천명 마스터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변동성 끝까지 주의해 보시면서 해외 선물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 오후 9시 20분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31년간의 천명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마스터님, 오늘의 노하우는 어떤 걸까요? 자, 실전 눌림목 매매 패턴과 함께 사용해보자.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눌림목을 사용하던 원행에서 완전히 영매에 물려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뭐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자, 오늘 공부하는 거는 해외 선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에도 해당이 되고 자,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을 잘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좀 내고 싶다. 그죠? 많이 낸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내고 싶으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해외 선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나스닥은 한국장이 열리기 전에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나스닥이 해외 선물이잖아요. 그럼 나스닥을 할 줄 알아야 주식에 어떤 보는 추세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반드시 앞에 자막 보시고 천명한테 놓고 하셔서 많은 공부를 배우시길 바랄게요. 자, 근데 항상 안타까워요. 시간 너무 없어서. 하여튼 요거 좀 부족한 부분은 있잖아요. 좀 지금도 심도 있게 좀 알고 싶다. 그럼 내일 무료 강연 때 입장하셔서 여쭈면 제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추세 눌림목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눌림목이라는 건 가다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눌려버리죠. 가격이.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매수, 추세들은 매수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얘가 딱 보더라도 이 화살표를 제가 딱 거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모든 이평선은 제가 세팅을 한 게 아니고 단기 이평선 3개, 중기 이평선 하나만 세팅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것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냐. 웬만해서 장기 이평선 잘 안 나와요.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요 4개 이평선만 가지고 세팅해서 여러분들 수익 관리도 충분히 고수익 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차트가 막 화려하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왜? 해외 선물도 그렇고 요즘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엄청나게 급등락을 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차트가 복잡하면 매매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자, 그래도 간혹가다 이상하게 뭐 신호 보고 하는 매매법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맞습니다. 신호를 할 거면 그게 뭐예요? 떼돈 벌죠. 그런 거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평선의 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자, 눌림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가다가 매수인데 눌려서 이거 매도인가 차가 안 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말씀은 매수 패턴 되려면 가자. 패턴. 무슨 얘기냐? 자, 패턴은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죠. 이게 뭐 길게 보면 N자형 패턴도 될 수 있고 요렇게 될 수 있죠. 그죠? N자형 패턴. 자, N자형 패턴의 규칙이 있습니다. N자형 패턴 규칙. 자, 우리가 이제 파동의 원리까지 얘기하면 또 골치 아픈데 어떻게든 첫 번째 파동이 만들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만들어지는 요 파동. 여기가 반으로 딱 잘라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고. 자, 잘라서 얘가 매수니까, 그죠? 여기 50하고 여기 제로죠, 제로. 여기 제로가 되겠죠, 이 정도. 요 정도에 왔을 때 여기서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주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이 퍼센테이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역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패턴이 뭐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눌림목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50% 여기인데 좀 내려왔죠. 이런 거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 여기서 얘가 이렇게 빨간 선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눌림목일 수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중기 이평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바로 쌍바닥이라는 거예요. 이평선을 이용한 쌍바닥. 왜 그러느냐? 중기 평선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되돌림이지 여기서 이런 데서 괜히 잘못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평선, 단기, 중기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방향으로 패턴, N자형 패턴 또는 뭐예요? 쌍바닥. 저는 이것만 보라고, 다른 거는 보라고 말씀 안 드려요. 이것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원회장에서 역매매 당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너무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매도입니다. 매수를 이해했으면 매도는 뭐 당연하죠. 매도는 똑같이 N자형 패턴이 나오면서 여기서는 이제 N자형 플러스 뭐가 돼요? 쌍봉이 되겠죠. 쌍봉. 요것만 원리만 이해하시면 절대 여러분들이 똑같이 매수랑 동일하게 역매매 당하지 않겠다. 그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요것도 딱 4개 이평선이에요. 그죠? 4개. 요즘에 이거 원회장 무지하게 잘 나와요. 그죠? 요즘에 뭐 국선이 됐든 뭐 그죠? 그다음에 코스피가 됐든 그다음에 우리 뭐 해외 선물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항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럴 때 이런 거를 수익을 극대화를 시켜야 돼. 그럼 언제 극대화를 시킬 거냐? 자, 이렇게 수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4개 이평선이 수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밑에 제가 요 음영 지역을 만들어 놨죠. 요게 바로 거래량이에요. 자, 다른 거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실시간, 다른 것도 실시간이지만 이건 바로바로 이제 거래량이 뜨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거는 절대 거래량 못 써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매도 거래량 다수 출현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같이 올라갔다 되돌림, 눌림목 N자 패턴이 나면서 쭉 내려오는 그런 현상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쌍봉 패턴이 만들어진다. 일정한 규칙이 있잖아요. 일치.
62평선, 22평선에서 저항을 받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예를 들어 내가 가다가 여기서 매매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자, 여기서도 똑같이 되돌림이 오면서 21선에 저항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 여기서는 61선에다 저항을 받네요. 여기서 매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게 바로 늘림목 플러스 패턴 매매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매도 패턴, 매수 패턴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또 박스장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내일 강연회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실전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단기, 중기 이평선이 우상향할 때는 쌍바닥이 나오면 매수 패턴이고 매도는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늘 한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곳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내일 새벽 6월 FOMC 회의, 19일 미국과 이란의 MOU 공식 체결 등 굵직한 이슈가 참 많습니다. 이런 매크로 이슈를 소화하는 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곳,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셨던 핵심 전략들 다시 모아서 만나보시죠.